오일의 기적 2교시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1번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 복용을 멈춘다. 2. 치아 착색이 염려되는 물약은 숟가락으로 먹인다. 3. 안약 투약 후에는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4. 안연고 투약 후에는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5. 용량이 적은 물약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투여한다. 약물은 의료행위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주사기에서 바늘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늘을 낀 채로 하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은 물량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투여한다가 맞습니다. 1번에서 보면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해야 되고요. 치아 착색에 염려되는 물약은 빨대로 먹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약 투약 후가 아니라 안연고 투약 후에는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안약 투약 후에는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안연고, 안약, 그 차이입니다. 이거 바꿔주면 됩니다.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한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입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가루약, 요거 암기해버리세요. 아예. 알약은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약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약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뭐냐? 청결입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 때문에 알약은 약뚜껑으로 옮기는 거고요. 물약도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 겁니다. 2번 식품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통기간이 넘은 식품은 냉동 보관하여 사용한다. 2.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바로 폐기한다. 3.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는 냉동 보관한다. 4. 조개류는 바로 쓰지 않을 경우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한다. 5. 오래 먹을 육류는 덩어리째 냉동 보관한다. 식품은 식물성, 동물성으로 바라봐주면 되죠. 식물성은 냉장 보관하고 동물성은 냉동 보관한다. 이렇게. 자, 냉장, 냉동, 동은 동. 자, 그러면 오래 먹을 육류, 육류는 뭐냐? 동물성이죠. 동물성은 냉동 보관한다. 그러면 유통기간이 넘은 식품은 어떻게 될까요? 폐기하는데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폐기하면 됩니다.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는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면 되죠. 조개류는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냉동. 바로 쓰지 않을 경우에 요거 정리 가볍게 하세요. 동물성은 냉동, 식물성은 냉장. 그리고 뭐 개봉한 것은 당연히 냉장 해야 되겠죠. 냉장. 3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낮게 해준다. 2.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3.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손을 잡은 채 흔들어준다. 4. 혼돈이 나타나면 내가 누구냐고 자주 물어본다. 5.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면 잔잔한 음악을 들려준다. 임종이죠? 임종은 임종 전, 후,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임종 5단계가 있어요. 임종 적응 5단계.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딱 됩니다. 우선 답은 5번입니다.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면 잔잔한 음악을 들려준다. 이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1번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낮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높게 해주죠. 이거는 상식이죠. 경험이잖아요.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열기구는 동물성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손을 잡지 흔들어준다. 흔들어주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흔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혼돈했으면 내가 누구냐고 자주 물어본다. 내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에게 막 물어보는 거,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임종과 관련해서 임종 전, 후, 그거 딱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임종 그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배설은 침상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침상에는 혼입을 밑에 방수포를 깔고요. 대상자에겐 기저귀를 채워준다. 유양보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함부로 채워주는 거 아닌데 임종일 때는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 몸에 가래라든가 그러니까 배액이 나와요. 몸속에. 왜냐? 죽음 직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라는 게 뭐죠? 몸속에 종기가 생기는 거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종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분비물이 생겨요. 그러면 임종 전에도 분비물이 생기는데 그 분비물이 숨 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액을 해줍니다. 어떻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정서적으로는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임종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액이고요. 임종 전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배액이고 임종 후에는 사후 강직을 예방하고요. 그리고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를 높게 들어줘서 머리 색 변화를 예방해 줍니다. 임종 전, 임종 후 딱 그렇게 정리하세요. 임종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세요. 임종 후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배기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치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임종 후 임종 전은 뭐죠? 배액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임종 전, 임종 후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딱 됩니다. 4번.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을 하면 자주 기저귀를 채워놓는다. 2.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세를 바꿔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놓지 않는다. 4. 청골 부위에 도넛베개를 받쳐준다. 5.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한다. 욕창 예방. 피부 질환인데 욕창이라는 게 염증이에요. 한마디로. 피부에 염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몇 번이죠? 5번이죠. 기저귀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임종 전에는 채워줍니다. 그러나 함부로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해줘야 되죠. 아침 저녁이 아니라 침대에서는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그 다음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넣어야 되고요. 청골 부위에는 도넛 베개를 받쳐놓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욕창과 관련해서. 욕창도 너무 자주 나오니까 정리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욕창 시험에 나옵니다. 5번. 대상자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출혈 부위입니다. 출혈 부위. 출혈 부위는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죠? 이거 위치가 기준이 뭘까요? 2번입니다. 심장보다 높게. 6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과 화장실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2.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낮잠을 자게 한다. 4.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준다. 5. 현관이나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는 뇌기능이 떨어진 분인데 방과 화장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판단해 줘야 되겠죠? 4번입니다.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신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일거주의 배회 증상을 줄이면 됩니다. 이게 배회예요. 배회. 배회는 이 세 가지 딱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딱.
7번 스스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닫고 조각을 은은하게 한다. 2. 식사하기 전에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게 한다. 3. 음식을 빨리 삼키도록 대상자를 재촉한다. 4.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직접 먹여준다. 5.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누워 있도록 한다. 2번이죠. 식사하기 전에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게 한다. 자, 식사하는 대상자. 지금 여기에서 노인이죠. 특히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지 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재촉하는 거 안 되고요. 직접 먹여주는 거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있게 해줘야 되죠. 소화, 살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빛은 어떻게 되죠? 밝게. 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어요. 자, 1번 영양주머니를 일주일에 한번 깨끗이 씻어서 사용한다. 2. 영양액이 흡수가 잘 되도록 매우 천천히 주입한다. 3.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뜨겁게 데운다. 4.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잘 고정한다. 5. 영양주머니는 역류가 되지 않도록 위장보다 낮게 한다. 기본적으로 청결이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대신에 청결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잘 고정한다. 비위관을 뺄 수는 없어요. 빼는 거는 의료행위고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고정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경관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겁니다. 의식이 없는 분에게. 자, 그러면 영양주머니는 어떻게 돼요? 매번 이게 깨끗한 거죠. 청결하잖아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매우 천천히 아닙니다. 모든 요양보호사 업무 일은 적당하게요. 적정하게. 그게 가장 맞아요. 그리고 관이 마저 영양을 뜨겁게 데운다. 뜨겁게 아닙니다. 적당한 온도. 그 적당한 온도가 체온 정도의 온도입니다. 위장보다 영양주머니는 높게 해줘야 됐죠. 그래서 영양주머니에서 위장으로 흘러가겠죠. 9번 배변 돕기를 위해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고 한다. 갑자기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편한 쪽 침대 난간에 휠체어를 빈틈없이 붙인다. 2. 잠시 침대에 앉아있도록 한다. 3.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 안쪽을 지지해준다. 4. 양손으로 대상자 어깨를 잡고 천천히 일으킨다. 5. 신속하게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그럼 여기에서 원인이 뭔가요? 어지러움이에요. 그럼 어지러움을 해소해야 되죠. 여기에서 어지러움에 대한 대처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지러움이에요. 그럼 어지러움을 해소하거나 어지러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0번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리털 이불은 자주 햇볕에 말린다. 2. 불필요한 물건은 손이 닿지 않은 높이로 정리한다. 3. 담요는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세탁한다. 4.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한다. 5. 감염자의 모포와 베개는 매일 세탁하여 교환한다. 여기서 청결이죠. 청결. 청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답은 4번입니다.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는 게 맞아요. 그럼 오리털 이불은 어떻게 될까요? 그늘에서 말리는 겁니다. 햇볕은 뭐예요? 면. 식물성 면. 오리털 이불은요. 동물성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양모와 오리털은 동물성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그늘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두고요. 나머지는 잘 치워두는 겁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담요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세탁해요. 그리고 감염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해 줍니다. 감염자예요. 감염자. 감염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줘서
커버만 매일 교환한 겁니다. 합격하세요. 합격합니다. 마지막에 잘 정리해서 합격하기 바랍니다.